자, 지난주에 이제 계약법 들어와서 뭐 계약 성립하는 거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효력인데, 계약 효력 중에 이제 쌍무계약 효력을 보세요. 쌍무계약 효력 기본적으로 두 가지. 지난주에 동시행 항변권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126페이지에 3번 우연부담 들어갈 차례죠. 지난주에 아마 동시행 항변권부터 먼저 보셨을 거예요. 자, 우연부담은 뭐 그렇게 어려운 파트 아니에요. 양도 많지도 않고. 근데 자주 나와. 계약법은 딱 나오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 나올 만한 것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괄호 1번부터 일단 읽어봅시다. 의 보시면 우연부담이란 쌍무계약에서 일단 쌍무계약 체크하시고요. 그럼 편무계약에서는 우연부담 얘기가 나올 수가 없다 되셨고, 쌍무계약에서 자, 대가적 의미를 가진 일방의 채무가 그랬는데, 뭐 쌍무계약이니까 서로 동시행관계에 있는 양 채무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자, 일방의 채무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 체크하시고요.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 체크하시고. 자, 요럴 때 이제 우연부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쌍무계약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후발적 불능이 됐어요. 그래서 그 채무가 없어졌을 때, 그럼 쌍무계약이니까 상대방의 채무도 있겠죠. 그럼 상대방의 채무도 같이 없어지느냐 아니면 그대로 살아남느냐, 그걸 따지는 것을 우연부담이라고 합니다. 어렵지가 않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당사자가 되면 이제 제일 좋아요. 입장이 만일에 거기 이제 채권자 채무자가 나오는데, 뭐 매매계약이 나온다 거의 대부분 여기서 얘는 매매계약이 나오는데, 그럼 매도인 있고 매수인이 있는데, 그래서 불능해서 채무자 그러면은 항상 매도인 측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능해서는. 채무가 불가능해진 것은 매수인의 채무도 있죠. 대금 채무. 근데 이 대금 채무는 불능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불능은 부동산 소유권 넘겨주는 거, 이게 불능이에요. 그럼 항상 불능해서 채무자 그러면은 이쪽 매도인 쪽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럼 여러분이 채무자 입장이 되면 좋은데, 이 원칙인 괄호 2번 채무자 우연부담에서는 물론 이제 그냥 보셔도 이해가 되지만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산 사람 입장이 돼 보시면 훨씬 더 쉬워요. 이거는 여러분이 채권자 입장 샀어. 제 부동산을 5억에 여러분이 샀어요. 자, 쌍무계약 맞죠? 그러면 저도 여러분한테 넘겨줄 소유권 이전 채무가 있고, 여러분도 저한테 줘야 될 대금 채무가 있는데, 제 채무가 자, 저의 귀책 사유 없이 제 책임이 아닌 상태에서 4월 1일 날 매매계약하고 4월 30일 날 서로 이행을 하기로 했는데, 요 사이에 한 4월 한 20일 정도에 태풍이 불어서 무너졌을 때 얘기죠. 그러면 자, 이제 제 건물이 무너졌으니까 여러분한테 팔긴 팔았지만 저는 소유권 이전해 줄 채무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 채무도 같이 없어지느냐 그대로 살아남느냐 그 얘기인데, 그 얘기는 여러분 채무 5억 줄 채무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 입장이 돼보시면 된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5억 주고 제 건물을 샀는데 아직 소유권 이전 받기 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건물이 무너졌어요. 자, 여러분은 이제 저 건물의 소유권 이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저한테 5억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그래요, 그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입장이 되면 금방이죠. 그럼 여러분의 5억 채무도 없어졌다는 얘기죠. 이 계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걸 우연부담 문제라고 그래요.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우연이란 자가 무슨 얘기냐? 손해예요, 손해. 손해를 누가 부담하느냐 그 문제죠. 여러분 손해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래부터 건물 없었고 돈도 안 주고 제가 손해죠. 저는 이 건물을 여러분한테 팔아서 5억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건물은 무너져 버리고 5억은 받을 수가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무슨 부담주의를 한다고요? 채무자 우연부담주의. 이걸 이제 우리나라는 원칙으로 삼아요. 그게 바로 2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어렵게 만든 거지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채무자 우연부담이 원칙인데, 동그라미 1번 어떤 경우냐? 좀 전처럼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자, 저의 채무가 당사자 이제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제 책임도 아니지만 여러분 책임도 아니죠. 태풍으로 무너진 게. 이걸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라고 그래요.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자, 채무자는 이제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한테 5억 달라고 청구했어? 못한다. 당연한 얘기예요. 즉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한다는 얘기죠. 그럼 동그라미 2번 이제 계속 들어가 보면 그러면 일단 매매 계약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하고 난 다음에 태풍 불어서 무너졌어요. 그럼 매매 계약하면서 여러분이 저한테 5천만 원 계약금 준 게 있어요. 자, 그럼 이 계약금은 제가 뭐가 해야 될까요? 돌려줘야 될까요? 돌려줘야지, 당연히. 돌려줘라, 그게. 그럼 여러분은 야, 그럼 건물은 그렇다 치고 계약금은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따라서 계약관계는 해소되고 이행한 급부가 있으면 뭐 계약금이나 중도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채무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해줘라. 그럼 그걸 채권자 입장에서 얘기하면 채권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연분담 문제인데 동그라미 4번 내려가시게 되면 그 대상 청구권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이건 우연부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우연부담 문제는 아니고 이거와 관련해서 가치 문제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문제 나오면 이제 토지를 얘기하면 토지. 자, 여러분이 제 토지를 5억에 샀는데 4월 20일 날 수용당했어요, 수용. 저 토지가 수용당했어요. 그럼 수용당했으면은 저는 여러분한테 저 토지 소유권 이전해 줄 수 없게 됐죠? 예, 역시 후발적 불능이고 그게 제 책임인가요? 아니죠.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수용해버렸다니까. 그 제 책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우연부담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자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 항상 어느 경우냐 그걸 먼저 잡으셔야 된다고. 우연부담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요거 우연부담과는 별도로 지금 대상 청구권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냥 우연부담 쪽에서는 채무가 한쪽 없어졌으면 상대방 채무도 없어진다 그 얘기인데 제 토지가 수용을 당하는 바람에 물론 그 토지를 여러분한테 이제 소유권 이전해 줄 수는 없지만 저는 자 수용 주체로부터 수용 보상금을 받게 됐죠. 네, 그거예요. 즉 불능의 원인으로서 그 채무자가 같은 원인으로 이익을 얻게 됐을 때 자 이랬을 때 채권자는 여기서 아까처럼 우연부담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자 여러분이 5억에 샀는데 수용 보상금이 뭐 한 6억이 나왔다. 자 이거 여러분들 그냥 이거 계약 끝내고 여러분들 5억 줄 거 없이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면 여러분 약간 좀 억울한 면이 있죠. 예, 조금만 있었으면 저 토지가 여러분한테 이전돼 가지고 여러분이 토지 소유권 취득한 이후에 수용됐으면 보상 얼마 받았을 텐데 그럼 1억의 이득이 있었을 텐데 바로 이 차이로 인해 가지고 자, 요 보상금을 제가 다 가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이 행사할 수 있는 게 바로 무슨 청권이라고? 대상 청권이라고요. 그 매매 대상이 되는 토지 대신에 나온 것을 나한테 줘라. 대상 청권. 대신 나온 보상금을 나한테 줘라. 이해되셨죠? 예, 그걸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럼 대상 청권 행사하는 것은 우연부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대상 청권 행사한다는 것은 이 매매 계약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의도는. 예, 그러면 매매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여러분은 그러면 줄 채무가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까 우연부담으로 하면 제 채무도 없어지면 여러분 채무도 없어지는 건데 여러분이 야 그래 그건 토지는 수용당했고 그럼 보상금 청구권이라도 나한테 달라고 하게 된다면 이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채무는 이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건 당연히. 이거 대상 청구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대상 청구권 기억본 보시게 되면 대상 청구권은 이행을 불능하게 하는 동일한 원인으로 채무자가 그 이행 목적물에 대신하는 어떤 이익을 얻은 경우에 채권자가 그 이익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요. 그 아주 대표적인 게 이제 토지 수용으로 나와요. 동그라미 니은번에 자 토지가 수용된 경우 채권자 매수인은 채무자인 매도인에게 수용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나 수용 보상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 대상 청구권 행사하는 거죠. 자 그러나 수용 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그거 당연한 얘기죠. 자 수용은 지금 아직 누구 토지일 때 수용이 됐냐면 제 토지일 때 수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금 자체는 저한테 나오는 거지 여러분한테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여러분은 그걸 저한테 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자 도금그라미티그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 저에 대해서 여러분 여전히 반대급부 이행할 의무가 있어요. 계약은 유지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럼 결국 리얼번 보시면 그러면 대상 청구권은 채권자의 권리지 의무가 아니니까 반드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결국 제가 토지를 팔았는데 토지가 소유권 이전되기 전에 수용당했으면
여러분, 아이 그래 여기서 끝낼 수도 있고, 네 것도 없어졌으면 내 것도 없어졌다 이걸 끝낼 수도 있고, 이건 우연부담 문제죠. 예, 아니면은 야 네가 받을 수용 보상금 나한테 줘라, 대상 조건 행사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죠. 채권자는 제 537조의 채무자 우연 부담에 의해서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도 있고 또 대상 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자,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을 어렵게 써서 그런 거지. 그래서 자꾸 언어를, 용어를 익숙하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우연 부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사자, 양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됐을 때,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 우연 부담 쪽으로 들어가면 누가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고요? 채무자. 자, 이게 원칙인데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인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입장이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판사람 입장이 되시면 돼. 여러분이 건물을 저한테 팔았는데, 자, 4월 1일 날 팔고 4월 30일 날 소유권 이전해주고 저는 대금을 주기로 했는데, 자, 4월 20일 날 제가 잘못해가지고 그 매매 대상이 되는 건물을 불태워버렸다고요. 누구 잘못으로? 네 잘못으로. 그지? 네 잘못으로. 자, 그럼 이걸 얘기하면 되죠. 누구 잘못으로?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4월 20일 날 제가 잘못해서 자, 매매 대상인 건물을 불태웠다. 그럼 어쨌든 여러분은 소유권 이전 채무가 없어졌죠? 그럼 여러분 저한테 5억 달라고 할 수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지. 제가 불냈는데. 당연한 얘기예요. 그럼 제가 손해죠. 저는 건물 이전 받지도 못하면서 5억을 다 줘야 되니까. 무슨 부담? 채권자 위험 부담이라고 그래, 그런 것을.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4월 20일 날 불나고 뒤진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대로 4월 1일 날 매매 계약 해가지고 4월 30일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소유권 이전해줄 채무가 있고, 저는 잔금 줘야 될 채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말 그대로 계약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4월 30일 날 서로 주고받고 하자. 그래서 끝내자.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은 지금 약속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즉 4월 30일 날 등기 서류 가지고 왔어. 그럼 저도 잔금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소유권 이전해 주려고 약속을 이행하려고 온갖 정성을 다 했죠. 근데 소유권 이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제가 등기소를 받아야 이전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제가 받질 않아서 여러분의 채무가 지체가 됐다. 이걸 뭐라 한다? 수령지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항상 수령지체는 채무자 쪽에서, 채권자 쪽에서. 그래요. 그래서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1위 들어간다고요. 그럼 일단 여기 이 중에서 지금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 내 잘못이지.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은 소유권 이전을 해줄래도 저 때문에 해줄 수가 없게 됐죠? 여전히 여러분은 어쨌든 팔았지만 건물 소유자죠. 이 상태에서 한 5월 5일 정도 해가지고 태풍 불어서 무너져 버렸을 때 이 얘기지. 자, 뭐 중에? 수령지체 중에 누구의 책임도 아니죠. 누구의 책임도 아니지만 어쨌든 4월 30일 날 제대로 여러분 약속 지켰으면, 제가 또 약속 지켰으면은 5월 5일일 때는 제 건물일 때 무너져 버렸겠죠. 근데 지금 제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5월 5일에 여러분 소유인 상태에서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열 받아 안 받아? 그래요. 여러분 슬슬 열 받는다. 입장이 되고 싶으면 잘 똑같다니까. 그럼 여러분 어쨌든 무너져 버렸으니까 소유권 이전해 줄 필요는 없지만 저한테 5억 달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러게 해요. 두 가지. 아예 그냥 채권자가 잘못해서 이게 불능이 됐거나 아니면 채권자 뭐 중에 수령 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됐을 때 이 둘 중에 하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3번 얘기입니다. 채권자 위험 부담. 자, 두 가지인데 동그라미 1번. 자, 일단 체크할게.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채권자의 귀책 사유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그 다음 계속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자, 둘 중에 하나라면 결론은 똑같다.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하나만 체크하고 위험부담 마무리합니다. 그럼 이제 채권자가 위험부담을 질 때 제 잘못으로 해가지고 건물이 불탔거나 아니면 저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뭐 태풍 불어서 무너졌거나, 그럼 여러분들은
건물은 팔았지만 소유권 이전해 줄 필요는 없죠. 해줄 수도 없지, 이제 불능이니까. 대신에 저보고 돈 달라고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민법은 항상 양 당사자의 공평일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러분이 조금 더 이득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때를 이제 기준으로서 보시게 되면 4월 30일 날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소유권 이전해주고 저도 5억 다 줬다. 이게 가장 정상적인 거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저야 어차피 소유권 이전 받았지만 여러분은 5억을 다 여러분이 갖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금 내라고 그러겠죠. 양도소득세 이런 거 내라고 그러겠지. 그럼 5억 중에 양도소득세만큼은 나갔겠죠. 근데 자, 요때 제가 불러가지고 불타버렸다든지 수령지체 중에 태풍이 불어서 무너져 버렸다든지, 자,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에? 없지요. 없는 대신에 뭐는 달라고? 5억은 다 달라고. 그러면 5억을 여러분이 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야 될 양도소득세만큼 여러분 더 갖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만큼은 저한테 다시 돌려줘라, 그 얘기예요. 그건 어차피 여러분이 내야 될 건데 안 냈으니까. 이해됐나요? 예. 네. 그걸로 이제 동그라미 2번에서 마무리를 져요.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즉 여러분이 소유권 이전을 안 함으로써 이익을 얻었을 때, 자, 양도소득세 안 냈죠? 자, 그러면 그만큼을 채권자에게 다시 뭘 해주라고? 상환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서로 공평하게 해가지고 끝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우연부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끝. 자, 내용은 그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거의 매번 나오니까, 작년에 안 나왔어요. 계속 나오다가 올해 또 나오겠지. 그래서 반드시 잡고, 자, 그래서 우연부담 정리하시고 넘어갑니다, 이제.